음.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9시 반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시만, 한 3분 정도만 있다가 시작을 할게요. 오늘 뭐, 저는 사실은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하고 싶은데, 장황해질까봐 좀 우려가 되는데, 최대한,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매번 이거 줌을 해보면, 이 다들 이제 줌 키우고 계신 분은 없어요. 얼굴을 다 끄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서 제가 좀 앞에 곰돌이 인형을 하나 놔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하고 또 다른 게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이 뭔가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 뭐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질문해 주시고 하면은 뭐 조금 더 재미있는 서로 도움이 되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군대 안 갔어요, 근데? 19일 날 그겁니다. 19일이구나. 네. 외로운데 유일하게 한 명 켰구만. 아, 자,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오신 원장님들 중에 통사 치료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고, 사실은 안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채팅창 열어놨거든요. 혹시 통사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거나, 통사 안 해보신 분 한 번만. 오, 예. 권순 원장님, 안 해보셨군요. 통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러셨군요. 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권순 원장님, 통사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그러셨군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러시구나. 혹시 이거, 저기 원장님 아니신가? 저 3번에 개원에 계신 원장님 아니신가? 동기분. 예.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하루 강의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깨에 대해서, 뭐, 오늘 하루 강의를 가지고 내가 어깨에 대해서 쌉 가능 다 할 수 있다. 혹은 뭐 통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어렵겠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증례는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한 증례입니다. 어깨에 대해서. 하지만 이 증례를 보시면, 어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관점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통사를 대부분 지금 보면 이제 뭐 다 한 번씩 다른 데서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혹은 책을 읽어보셨거나 혹은 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지금 아마 다 계실 텐데 간략하게 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하우림 한의원, 군포에 있는 하우림 한의원 대표원장이고요. 어, 통사에 살짝 미친놈입니다. 네. 제가 통사를 처음 만난 건 2016년이고, 그때부터 한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사를, 지금까지 통사로만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례들에서 보셨겠지만, 천식이라든지 내과 질환도 사실 통사로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내과 질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불면이라든지 신경정신과 질환, 뭐 우울증, 화병 다 잘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통사로만 치료하다가 정신 좀 차려야겠다. 이게 내가 한물 파는 건 좋은데 이게 약이 나가야 매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김대현 원장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고시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즘 이제 또 약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통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상당히 잘 났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문자재라고 해야 되나? 링크 한국에 되는데 여기도 이거 돼서 또 다른 사람 데려오는 경우 많고 여하튼 그렇게 줄줄이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초기에 올린 그 내과 그 질환들은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주로 근골격계 통증 보기 때문에 내과 질환으로 왔겠습니까? 제가 내과 질환 아예 저기도 안 하는데 광고도 안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신 분들이고 거기서 이제 오 나 이거 무릎 좋아졌는데 이런 것도 돼요? 여기 좋아졌는데 이것도 돼요? 이렇게 해서 모은 내과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통사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환자 풀 하나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통사의 이제 그 치료 이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환자를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그 성 원장님도 그렇지만 제일 좋은 그 사업 구조는 저는 뭐냐면 구독제라고 봐요. 다들 대기업도 구독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구독제가 돼야 그게 꾸준하게 이제 베이스를 받쳐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동네에서 하시려면 사실은 환자들이 구독제가 됩니다. 왜냐면 만성질환들을 보다 보면 구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구독이 되고 그리고 무릎 고쳤으면 어깨도 구독이 되고 어깨 고쳤으면 허리가 구독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깨 통증들 많이 보시죠, 원장님들? 어, 어깨 통증에 여기 PLT 어깨 케이스, 통증 케이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 PLT 어깨 통증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팩토럴리스 메이저, 라티시무스 도시, 그리고 테레스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PLTV라고 어깨 전면에 PLT가 붙는 부위들에 대한 통사 그 케이스입니다. 어, 잠깐만요. 제가, 소리 공유가 안 돼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지간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깨가 아팠어요, 그죠? 그렇죠. 소리 언제부터 들리시죠? 아팠다고요? 안 어제 들리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오케이. 어제 저녁 때 뭐 이렇게 해다가 딱 했어요. 딱 딱 소리 해도 더 났어. 아파. 응. 아니 딱이 아니라 그렇게 따끔했어. 어제 밤에 가만히 밤에 잘 때도 막 아니 쑤시는 뭐 거야? 일을 밤에 잘 때 어제 밤에 또 자다 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했죠. 이렇게 지지락지지락하면 아파. 응, 오케이. 팔 들어 올려봐요. 아니? 그냥 팔로. 모두 안 올라가. 안 올라가는 거야. 예. 응. 억지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야. 예. 여기 팔 올리는 거는 뭐 이쯤 괜찮아요. 멀쩡하죠. 그죠? 예. 근데 다시 한 번만 더. 간신히 지금 올리네. 번쩍은 안 올라가죠, 그죠? 예. 제가 내가 수동으로 세레브루스 염증 그냥 먹었는데도 이래. 그 염증량하고는 또 상관없어요. 그렇죠. 다른 나쁜 거. 나 이렇게 들잖아요, 어머니. 아. 이렇게 그죠? 아. 수동으로 들면 뒤로 올라가죠, 그죠? 응. 내리면 아파. 못 내려. 응. 못 내려. 내릴 때 땡기고 아파. 받쳐야 돼. 땡기고 아파서 받쳐야 돼. 받쳐야 돼. 받쳐야 되는 정도. 헐, 죄송합니다. 녹화를 좀 할게요.
그리고 저기 혹시 이거 개인 녹화 뜨시면 안 됩니다. 이 환자분들 정보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건 좀 부탁을 드릴게요. Recording in progress. 어깨가 아팠어요, 그죠? 그렇죠. 언제부터? 팔 들어 올려봐요. 아니, 그냥 팔로. 뭐? 안 올라가죠, 그죠? 예. 제가 얘가 수동으로 올리면 세레브릭스 이렇게, 그죠? 아. 수동으로 들면 들어 올라가죠, 그죠? 응. 내리면 아파. 못 내려. 응. 못 내려. 내릴 때 땡기고 아파. 받쳐야 돼. 땡기가 아파서 받쳐야 돼. 받쳐야 돼. 받쳐야 되는 정도. 아. 그래서 아픈 데가 어디라고요, 위치가? 그리고 여기 연락 욱신욱신하고 쑤셔요. 앞에. 자, 여기 누르면 아파. 아파. 예.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 예. 여기는요? 거기도 아파. 사각근도 많이 아프고. 예. 이거 그쪽도 아파요. 여기 응. PLTV도 많이 아프고. 아. 이분 괜찮으신가? 여기는 뭐 그닥지 않죠? 그쪽은 그래도 괜찮아요. 오케이. 누워보세요.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 누르면 거기도 아프죠. 요거 예. 여기는 똑같이 눌렀어요, 언니. 이쪽은 괜찮아요. 근데 그쪽은 여기는 아픈 거죠? 아파요. 예. 잠시만. 아, 여기는 아파. 찢어지는 것 같아, 피부가.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아, 차이 많이 나세요? 예. 찢어져. 얘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빼봐요. 아, 놓을 때 더 아파, 원장님. 내릴 때 받쳐주지 못하니까 네, 더 아프죠? 네. 뒷면은 괜찮고 여기가 아픈 거죠? 예, 여기가 욱신욱신해요. 오케이.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좀 할 거예요. 예. 나랑 저 몇 번 치료해야 돼요. 예. 팔 들어 올리는데 문제 없는데 몇 번 치료하면 돼요. 예. 잠시만요. 앉아서 치료 하나 하고 쇽 우와. 손으로 짚기만 해도 엄청 아프죠? 아, 너무 아파요. 따끔해요. 아티시무스 돌십니다. 아픈 게 더 아파. 누르는 거. 손으로 누르는 게 더 아파요? 네. 그니까 고장이 꽉 났어요. 테레스 메이저고요. 침은 하나도 안 아파. 누르는 게 더 아파. 그니까 말이에요. 뭘 했다고요 어제? 커피? 아니 커피가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하고 뭐 많이 하기는 했어요. 뭐 손으로 뭐 쓸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팔이 안 움직여지는 건 처음 아니에요? 이런 적 있었어요 이전에도? 옛날에는 여기 그랬는데 음. 이 정도는 아니고 주사 맞으면 이렇게 팔이 아예 꼼짝도 안 하는 경우는 이 없었을 것 정도는 같은데 없었어. 옆으로 좀만 오셔요. 어깨 말고 다른 데 괜찮죠? 그죠?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있지요. 아, 그래요? 다음에 와서 해야 돼 그건. 그치. 오늘은 새벽인데. 따끔해요. SSP가 아니고 SSC고요. 이거는 이제 견갑하근입니다. 조금 아까 촉진 장면을 오금이 없죠? 유심히 보셨으면 예. 레서 튜버클을 여기, 짚는 거랑 안쪽이? 보셨을 겁니다. 레서 튜버클에 통증이 그냥 있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책상에서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엄청 아파요. 거기는 고치기 쉽네. 아파요. 그럼요. 난이도가 거기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구만. 50%요. 50%. 팔 올려봐요. 두 번째 치료고요. 잘 올라가네. 50% 더 좋아진 것 더 같아. 좋아진 것 같아. 이게 류마티스라니까 약을 제가 세 번째 치료고요. 면역 억제제를 한 달 반을 모르고 안 먹어서 이렇게 생겨서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튼 그래서 되게 혼나서 그래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잖아. 근데 좀 좋아지긴 했어요. 팔 들어봐요. 들어봐, 다 들어. 여기도 아파서 혼났잖아. 안 아파. 팔 지금 처음에 10개 아팠으면 지금 몇 개나 남았어요? 팔은? 처음에 10개 아팠으면 지금은 지난주에 한 두 개? 이런 거 남으셨어요? 예. 뭐 다 올라가는 건 상관없죠? 예, 괜찮은데 이쪽을 또
무거운 거 들었더니 여기가 엄청 아픈 것 같아. 또. 올리는 거 한번 봐봐. 올리는 올리는 건 거 전혀 올리는데 예 여기가 오케이. 자, 어쨌든 어깨는 그때 끝난 거야. 오늘 이제 마지막 확인. 어깨 끝난 거고요. 원래는 오른쪽인데 이쪽은 괜찮아. 근데 아, 여긴 이제 그때 그러고 끝났구나. 반대쪽이네. 반대쪽이 또 무거운 거 들었더니 그때 왼쪽이었던 거야. 응. 왼쪽은 완전히 괜찮죠? 예. 맨 처음에 아팠던 데 왼쪽 어깨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급성 어깨 통증이에요. 말 그대로 전날 뭐를 하시다가 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팔이 거상이 아예 안 되죠. 아마 그 임상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아예 꼼짝을 못 해가지고 오면은 우이씨 이게 오십견 때문에 아픈 건가? 혹은 또 이게 어떤 요소 때문에 아픈 건가? 뭐 이런 경우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경우는 이제 급성 말 그대로.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무료 웨비나를 하면서 거기에 올린 영상에도 보면 맨 첫 영상이 할아버지 팔이 그 거상각도 완전 부전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 얼마 안 됐던 그 뭐 케이스예요. 그래서 급성 이 어깨 통증 이렇게 갑작스럽게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면 사실은 대효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뭐냐?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 뭐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보면, 한의원마다 다 전설이 있습니다. 그죠? 다 전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걸어서 나갔다. 지팡이 짚고 왔는데, 뭐, 이렇게 해서 나갔다. 이 전설이 있는데, 전설이 그냥 전설하고, 전설이 아닌 거하고 중요한 건 뭐냐? 재현성이 있느냐? 비슷한 통증이 왔을 때 이게 두고두고 재현이 되느냐, 그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급성어깨 통증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온셋이 일주일 뭐 하루 정도 되면 그 내추럴 코스에 의해서도 시간 지나면서 당연히 팔 올라갈 수 있지 뭘 주워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합리적 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사가 재밌는 거예요. 왜냐? 이런 합리적 의심은 뭐냐면 결국 재현이 되는가 안 되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 혹은 온셋이 멀던 짧던 간에 재현이 되는가. 그리고 명쾌하게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수술을 하셨어요. 사실 이분은 어깨 통증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에요. 허벅지에 그 통증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깨가 좀 안 올라가시는데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겠지만 수술을 하신 이후에 사실은 각도 부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그죠? 네. 어깨가 아픈 게 아니잖아. 6월 25일이고요. 팔이 안 올라가는 거지. 아니, 발이 안. 회전근개 수술을 요번 3월에 하셨다고요. 네. 그럼 어깨가 아픈지는 꽤 되셨겠네. 그렇죠. 이거는 언제나. 수술을 3월에 했으면. 네.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깨는?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냥 참고 이제 계속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는데 하도 아프니까 그때는 이제 침 맞고 뭐 한의원에 침 맞고 뭐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허리가 이제 그날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MRI 찍더니 이 허리보다도 어깨가 더 허리 때문에 갔는데. 허리보다도 어깨가 더 심각한 똥 같은 것 얘기죠? 같다면서 허리 때문에 갔는데 하더라고요. 어깨를 수술하시게 된 근데 거예요. 그 지정병원이 아니라 내가 회사를 회사 지정병원에서. 네, 수술을 받은.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도 팔이 잘 안 올라갔어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어요. 수술하기 전에 팔은 잘 올라갔어요? 네, 잘 올라가고. 근데 아팠던 모양인가 보네, 올릴 때. 이제 올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딱 이렇게 하면서 아프고 이 통증이 있고 계속 그래 잠을 못 자고요. 통증이 하다. 밤에 아파가지고 잠을 못 네, 자고. 네, 그래서 수술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밤에 아픈 거는 좀 괜찮으셨어요, 수술하고? 수술하고는 이제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통증은 있는 것 같아요. 밤에 깨요? 그쵸.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저걸 맞았잖아요. 스테로이드? 네. 맞고 나니까 어쨌든 밤에 통증은 좀 줄었나 보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팔이 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올려봐봐요, 한번.
이게 다 이게 다. 지금. 근데 정말 개똥 같은 얘기입니다. 가겠죠. 뭐냐면 여기 허리가 제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제가 동일하게 반대쪽 한번 눌러보면 여기하고 지금 PLTV를 촉진하는 거고요. 자, 여기 누르면 대흉근. 여기하고 여기 더 많이 아프죠? 정말 개똥 같은 얘기 아닙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어깨가 더 문제다. 그래서 그 관절경 수술을 하셨어요. 구멍이. 근데 수술하고 밤에 아프고 그게 좋아졌느냐? 밤에 여전히 물이 아프죠. 찼다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물, 잘 올라가던 팔이 물. 한 번씩 이게 올라가다 보면 아팠는데 수술하는데 아예 안 올라가. 저는 막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수술한 지 3개월 됐는데. 물이 찼다 그래가지고 물을 좀 많이 빼. 옆으로 누워봐요. 언니. 물을 많이 빼셨군요. 깝깝하죠. 물이 찬 것도 차거든요. 슉 이렇게 팔 앞으로 들어보셔. 이렇게. 예, 좋아요. 라티시무스 도시입니다. 세워도. 힘 빼보세요. 좀 깔끔해요.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까지 아프면 안 되는 곳이에요. 힘 빼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시나? 6월 25일이었고요. 6월 근데 이제 30일. 이게 할 때 그전에는 막 몸이 막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그러는 것 같아요. 팔 올리게 될 거예요. 여기 7월 29일이고요. 내려보시고 한번 더. 하나, 이제 좀 올라가죠. 그렇지. 내려보시고 한번 더. 하나, 셋. 한 번 더. 하나, 셋. 이 느낌이거든요. 이제 승모를 안 승모를 쓰지 쓰시네. 않고. 오늘은 이제 승모를 안 쓰. 올라가요. 다시 만세. 왜냐면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근육들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이게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풀어보니까 팔 한번 올라가는 거 한번 봐봐요. 12월 17일 날이고요. 이거는 오른쪽이 잘 안 올라갔었는데 팔 올리면 여기 아파가지고 그죠? 그 정도는 아니죠. 아예 안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아니지. 상당히 좀 깁니다. 왜냐면은 그 수술 이후에 3개월 동안 못 올려왔던 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깨를 올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승모를 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협조가 잘 안 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티칭도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PLT 케이스예요, 이게. 대흉근이 락이 걸리면서 제대로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잘라서 지금 6월 25일 초진, 그리고 6월 30일, 그리고 7월 29일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월에 오신 거는 그 허벅지인가 어디 다른데 아팠던 부분이 살짝 한 손보러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어깨를 다시 한번 체크한 겁니다. 롱텀으로 팔로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잘 올리고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물론 뭐 이제 그 어깨에서 각도 부전이 그러면 다 PLT 문제냐?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제 PL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회전근개 그 손상이라고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깨 치료. 어깨에 대해서. 회전근개 손상이 제일 많이 아는 패러다임 아닙니까? 보통 뭐 인대 손상이라든지 석회라든지 환자분들이 오시면. 근데 과연 우리가 이제 로테이터 컵 자체가 물론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긴 일으킵니다. 하지만 각도 부전에 있어서 로테이터 컵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걔네는 레버 암이 짧아요. 말 그대로 골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걔들이 힘을 쓴다고 해가지고 팔이 거상되는데 거대한 힘을 쓰진 않습니다. 레버 암이 짧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긴 지렛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PLT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PLT가 들어붙는 자리입니다. EV. 로테이터 컵이 들러붙는 자리보다는 레버암이 상당히 길죠. 이렇게 긴 레버암을 가지죠. 지렛대로 치면 굉장히 뭐라고 해요? 긴 지렛대인 거야. 긴 지렛대가 힘을 더 잘 많이 쓰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깨를 거상하는 데 있어서 이 PLT의 힘이 상당합니다. 근데 대부분 대흉근은 어, 어깨 질환에서 무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대부분 어깨 그러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도 사실은 어떻게 뭐 양방교과서 이런 거 보면은 다 그 회전근개 손상에 중점을 둬요. 물론 뭐 여기도 중요한 의미는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대흉근에 대한 기여도를 어,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런 경우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대흉근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어깨 통증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깨 움직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는 어깨 통증을 볼 때 늘 회전근개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면서 이런 그 대흉근 PLT 부위 같은 이 중요 부위들은 어, 눈여겨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 어깨 통증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일정 정도의 그 틀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어깨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단 혹은 어깨 손상 기전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뭐 회전근개 파열인가? 혹은 또 뭐 인대 손상일까? 혹은 뭐 석회 건령? 혹은 충돌 증후군?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지만 그 이외에 그 긴 레버암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지를 거상하는데 힘을 쓰는 이 대흉근에 대해서는 사실 잘 생각 안 하죠. 대흉근이 어깨 통증을 일으킨다라는 것도 아마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가 문제일까? 응? 로테이터 컵이 레버암이 짧고 로테이터 컵 자체가 물론 뭐 이제 어깨 통증에서 로테이터 컵이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얘네는 사실은 그 힘을 내는 게 아니고 위치를 잡아주는 근육이죠. 특히 극상근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은 승모 밑에서 조금 더 승모보다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 헤드를 그 골두를 롤링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롤링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롤이 되면서 상지가 굴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롤이 안 되면 때리죠. 그런데 이제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는 데는 사실은 극상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극상근, 극하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얘네는 레버암이 짧기 때문에 팔을, 상지를 직접적으로 거상하는 힘을 크게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보면은 왜 음, 어깨 하면 아까 봤듯이 뭐 인대 손상, 허리 하면은 뭐 디스크, 무릎 하면 뭐 연골 마모.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정해진 패러다임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통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흡한 설명들이에요. 진짜 통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서 사실은 진단을 할 때도 뭐 이 진단할 때도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극상근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침으로 이게 될까? 혹은 뭐 그 무릎 연골이 닳았다는데 이게 뭐 약으로 이렇게 뭐 되나? 어? 우리 자체도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혹은 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데 이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 누른다는데 이게 뭐 약침 맞고 추나해가지고 돼? 환자들의 일반 상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패러다임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들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들 한의사들 생각 자체도 한의사들이 진단하는 방식 자체에도 사실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며칠 전에 겪은 일인데 이게 과연 이런 그 진단에 대한 어떤 그 틀에 갇히는 게 과연 어깨만의 문제일까? 며칠 전에 저희 와이프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밤 좀 어때 그래서 아침에? 와이프가 그 토요일 날 저녁 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디 이제 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카톡이 왔어요. 넘어졌는데 손이 너무너무 아파, 손목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점점 부러진 것 같대.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가봐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뭐 얼마나 세게 넘어졌길래 근데 본인이 이제 막 부러진 것 같고 아예 손목을 못 쓰겠고 차를 어디 끌고 갔는데 차를 끌 수가 없대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를 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만나러 갔더니 조금 아까 그 봤던 거 있죠. 부목. 방깁스 하고 여기다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거기서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골절선은 보이지가 않는데 미세골절일 수 있으니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대요. 팔을.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일단 한번 보자. 내가 골절인지 아닌지 눌러보면 아니까 일단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거. 이걸 안 주려고 그래, 저한테 팔을. 남편인데. 거기서 얼마나 교육을 빡세게 시켜놨는지 절대로 이거 풀면 안 된다 그런 거야. 그리고 이 미세골절이면 이거 큰일 난다고, 이거. 그래가지고 남편이 와도 이거를 풀지를 못하게 해. 사실 이게 우리 어떻게 타임이에요. 응? 이제 한번 보세요. 보나? 다음날 아침에요. 제가 그날 이제 조치해줬고요, 저녁에. 조금 붓긴 했네. 왼쪽 손이고요. 실제로 부었죠? 실제로 지금 염증 산물이 지대에서 생겨가지고 부은 거예요. 반대쪽 손목 한번 봐라. 멀쩡하지? 여기는 멀쩡하죠. 멀쩡하지? 부었고 여기는 거기. 여기가 아프다고? 거기. 지금 어떻게 할 때 어떤 게 제일 아픈데? 한번 해봐.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하면 어디가 아파? 여기랑 또 오금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하면 또 여기가 어딘가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 정형외과에서 해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안 쓰려고 그치, 아이를 쓰려고 했지. 살짝 붓기는 했어 실제로. 세 번째 손가락만 위로 갔다 사실 이리시 TTP예요, 저거는. 닦고. 네 번째 손가락 위로 갔다 진짜로. 이건 이제 치료 12시간 이후입니다. 아까 아침에 한 10시 맞았었나? 9시 몇 분쯤 맞았지. 지금 한 12시간 된 거네. 봐봐. 어때? 움직이는 거. 훨씬 많이 편해졌습니다. 응? 아까 어제 아팠을 때 통증 10개였다. 그럼 지금 개수로 치면 몇 개 정도? 나 지금 치료하기 직전에 통증 10개였다. 오전에? 응. 오전에 통증이 10개였다고 하면 지금은 한 3개 정도? 3개 정도? 쓸만하지? 많이 편해졌어. 붓기는 아직 살짝 있긴 있는데. 이쪽 손. 확실히 이거 붓다, 색깔도. 아까보단 그래도 좀 빠진 상태네. 오케이. 자, 이건 1위로고요. 어때? 손목 좀? 많이 편해졌어. 처음에 10개 붙였으면 지금 몇 개? 한 개?
치료 더 안 받아도 되겠어? 본인 안 느낌에.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하나 남은 거를 없애줄 수 있다면 한 번 더 맞아봐야지. 안 맞겠다는 얘기구만. 붓기 괜찮지? 많이 줬는데 많이 줬 살짝 남은 것 같아. 앞으로 이런 그 통증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처음이지. 자, 제 와이프예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인데, 사는 사람인데, 정형외과에서 얼마나 빡세게 교육을 시켰는지, 이게 무조건 염자가 있으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가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에요. 손목에 인대가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엑스레이 상에로 골절선 보이지 않지만, 이거 가서, 지금 여기는 CT가 없으니까, 가서 CT 찍어봐라. 미세골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뭐 좀 붓기도 했죠. 염증 산물이 내려와가지고, 그게 레티나 플럼에서, 그게 그 텐돈하고 부딪혀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부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통사에서 이야기하는 TTP입니다. 근육이 단축이 돼가지고 텐돈하고 레티나쿨럼이 같이 마찰이 돼서 염증이 생긴 아팠겠죠. 당연히 아팠겠죠. 그리고 이제 막 넘어지고 나서 이제 아프니까 뭐 겁이 나서 엑스레이는 찍어볼 수 있다고 쳐. 근데 이제 와이프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었거든요. 내가 가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이 부목을 이거 해놓으면 오히려 사실은 근육이 더 많이 붙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부목 빼고 있잖아. 내가 여기 정리해줄게, 조치해줄게. 그래서 이거 부목 풀자. 그랬더니 와이프도 싫다고 그러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랬대. 절대로 안 된다 그랬대. 그리고 와이프도 싫다고 그러고 옆에 와이프 친구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약간 이런 눈빛이야. 저 사람 왜 저러지? 부목 잘하고 있는데 넘어져서 그게 아프면 당연히 부목하고 안 쓰는 게 맞지. 왜 저러지? 근데 단언컨대 있잖아요. 이거 부목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저 일주일 이상 갔습니다. 왜냐면 근육 단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근육이 그대로 픽스되면은 더 단축이 돼가지고 더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메디 스트림에서 강의했던 것 중에 손목 뭐죠? 리스트 들어갔던 그 요골신경 포착, 요골신경 마비 케이스에서도 요골신경 마비도 이게 손목 보호대를 해주거든요. 개똥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해주면 훨씬 더 오래 가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근육 자체가 단축이 돼가지고 통증들은 오히려 근육을 살살살 풀어줘야 빠집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웃어.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한이 뭐 일반인들의 그 통증에 대한 어떤 패턴 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깨는 회전근개니까 뭐 이렇게 해서 병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하고, 어? 그러니까 한의원에 이런 통증 고치러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 뭐 오긴 옵니다만 어쨌든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안 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육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통증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불편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뭐 공식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전국 한의계 그 청구가 뭐 전체 청구의 3%인가요? 4%인가요? 아산병원 하나가 저기 1년 청구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아깝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통증들의 진짜 범위는 뭔가? 그거는 생각보다 대다수가 근육의 단축과 긴장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그 어깨 못 들어 올리면 대부분 어깨 못 들어 올리는데 한의원에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상당히 드물죠. 일단은 엑스레이 찍어보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조치를 해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깨가 안 움직일 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요소가 근육의 비정상적인 단축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통증의 90% 이상은 아닙니다. 이거 얘가 너무 오버해서 써놨네요. 제가 이제 저기를 좀 이용하다 보니까 90% 이상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통증의 상당수는 사실은 근육의 비정상적 단축입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통사예요. 통사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바둑돌로 두는 바둑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는데 TTP 이것도 잘못되어 있네. 텐션 포인트가 아니죠. 이거 제가 저기 만약 제미나이에서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텐던 트랙션 포인트죠. 그래서 TTP 하나.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손목에서 본 사례가 전형입니다. 전형. 염증 산물에 의해서 붓기까지 생겼죠. 부종이 생겼어요. 그러면 염증 아니냐? 맞아요. 염증입니다. 그럼 소염진통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소염진통제 먹으면 급성이니까 뭐 조금은 덜해지긴 하겠죠. 근데 결국은 근육 단축 해결이 안 되면 꽤 오래 갔겠죠. 불편감이. 어, 근데 이 TTP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의가 뭐냐면 근육 단축에 의해서 그 견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을 치료하는 포인트가 TTP입니다. 그래서 그 견인력에 의해서 이제 마찰이 생기죠. 그래서 뼈 끝에 들러붙어 있는 인서션과 오리진 부위를 당기게 되면 그 부위에 골막염이 생기죠. 페리오스타이티스.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아까 손목의 통증처럼 레티나큘럼 같은 그 지대 밑을 지나면서 마찰을 일으키면 거기서 이제 염증 산물들이 생깁니다. 눈으로 이렇게 아까 케이스 보셨듯이 부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염증 산물이 다 그렇게 급성 염증처럼 뻘겋게 붓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 다 포괄적으로 TTP 범죄들. 그리고 이제 NEP는 이제 신경이 근육 사이에서 엔트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눌리면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을 허혈, 등척성 수축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뻐근한 통증을 만드는데 어쨌든 이런 사실 통사는 전부 다 근육에 의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까 어깨도 그렇고요. 뭐 무릎 통증도 사실은 피와 아주 잘 됩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는 뭐 기질적인 질환이라서 예전에 이제 통사를 기능적 그 통증의 최고봉으로 봤지만 사실은 기질적 통증들도 일부 치료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뭐 디스크죠. 디스크도 그렇고 뭐 퇴행성 관절도 치료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사로도 설명이 잘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깨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TTP로 이제 단순화를 어떻게 보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사 그 안이라고 부르는데 통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아까 그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잖아요. 어깨 먼저 회전근개 파열인가? 그래서 그런가? 이걸로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어디가 단축이 돼서 당기는 마찰에 의한 통증일까? 혹은 어디가 NEP가 생겨서 뻐근하게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픈 통증을 만드는 걸까? 이게 통사 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심플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통증의 사실 본질이에요. 통증의 본질. 그래서 그 과정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표면해부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촉진을 할 때 보면은 이제 PLT 부위를 촉진을 했으니까 PLT에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부위를 촉진하지 않고 그냥 팔이 안 올라가면 PLT에 자입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모조리 다 눌러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정 부위에서 좁혀서 특정 부위를 눌러봐서 압진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해당 근육을 정확하게 촉지하고 그리고 그 촉지를 통해서 정확한 근육에다가 그 정확한 근육의 근복, 그러니까 서브큐 밑에 파샤를 뚫고 그 해당 근육의 근복에다가 볼륨 이펙트를 제대로 줄 때 정확한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통사라고 하는 것은 해부에서 시작해서 해부에서 끝이 납니다. 해부학을 얼마나 딥하게 받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 부분을 내가 만질 수 있느냐, 해당 근육을 정확하게 근복의 컨투어의 끝과 끝을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촉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진단에 있어서 이미 많이 갈려요. 사실 우리 원장님들 계시지만, 원장님들 계시지만, 원장님들이 보통 보면 이제 그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하시지만 어떤 때 보면은 그 근복 자체를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똑같이 치료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치료해서 안 된다고 해서 가보면 같은 부위를 촉지를 해봐도 그 부위를 제대로 이제 촉지를 못해서 앞진을 못 띄웠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진단이라고 하는 과정부터 치료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재평가의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해부학을 기초로 하고 해부학을 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서피스 아나토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해부 서적에서 볼 때는 그냥 이게 다 살을 벗겨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평면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그냥 그 피부 표면에서 보면 잘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해부를 정확하게 모르면 촉지는 그냥 추측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근복을 잡지 않으면. 그리고 침치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통사에 대한 이야기겠죠. 통사 치료를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통사의 진단과 치료 근간 가장 오 베이스는 서피스 아나토미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그 PLT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랜드마크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거예요. 델토이드 튜버클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팔 내려오다 보면요. 델토이드가 끝나는 지점에 보면 조면이 있어요. 델토이드 튜버클. 왜 이 델토이드 튜버클이 중요하냐면요. 델토이드 튜버클을 촉지를 하지 못하면 어깨 전면에 나타나는 혹은 후면에 나타나는 근육들의 TTP들을 굉장히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델토이드가 덮어지는 지점 전면의 이 통증은요. PLT 통증일 확률이 높아요. PLT라는 건 팩토럴리스 메이저, 라티시무스 도시, 그리고 세레스 메이저가 바로 여기에 서커스에 여기 들어오죠. 바이셉스가 올라가는 텐돈이 올라가는 그 서커스에 바깥쪽에는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들어있고 요 안쪽에는 순차적으로 이제 LT가 꼬여서 그 라티시무스 도시하고 그리고 테레스 메이저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얘들이 생각보다 문제 많이 일으켜요. 근데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삼각근의 통증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준이 뭐냐? 여기서 이 더 아래 통증이냐, 이 델토이드 튜버클 위에 통증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더 아래 통증 어딘가면 브라키알리스일 확률이 높아요.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두 텐던이 올라가는 그 고랑이에요. 바이시피탈이라고 하죠. 이두 텐던이 올라가는 고랑이고 그 고랑 전면에 보면 레서 튜버클이 있고요. 그 고랑 후면에 보면 말 그대로 그레이터잖아. 크죠? 그레이터 튜버클이 있어요. 휴메러스에 있는 거예요. 이 전면에 있는 여기 전면에 부착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견갑하근이잖아요. 견갑하근. 그래서 견갑하근이 여기 들러붙고 견갑 안쪽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견갑하근이 작동을 하면 요 영상은 이제 통문에 올라와 있는 표면 해부 영상 일부를 제가 뜯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첫 급성 케이스에서 보면은 PLT랑
어디를 놨냐면 SSC를 놨죠. 스카바학은 레서티버클의 통증 굉장히 많으시죠, 환자분들. 그럼 이제 어깨 회전 제한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냥 그 팔이 회전 제한이 왔을 때 SSC 이 공식이 아니고요. 사실 이 환자가 어깨 통증이 왔을 때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그 부위를 정확하게 내가 손으로 에서티버클을 촉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진단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환자가 뭐 레서티버클이 아파서 저 SSC가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제한이 온 환자일 수도 있고 견봉 전면의 통증이 견봉 전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여기죠, 여기. 근데 환자들이 이제 집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안 집어주잖아요. 어디 아프세요? 이러면 여기 이만큼 집어버리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레서티버클을 정확하게 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SSC의 문제를 감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델토이드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집더라도 내가 그 PLT 부위를 정확하게 촉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실은 PLT에 문제가 생겼음을 진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치료할 때도 해당 부위의 근육을 대흉근이야 쉽지만 이 작은 근육들을 촉지할 때 그 해당 근육들에 대한 랜드마크가 모두 다 있습니다. 몸에 있는 이 표면 내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사실은 이 표면 해부라고 하는 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바 에센셜이나 혹은 해부학 어플을 가지고 사람 몸을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약간 매칭이 잘 안 돼. 하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살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그림을 가지고 그냥 더 씌우려고 그러니까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의 모든 근육들은요 100%다 랜드마크가 있어요. 지금 이거 아까 PLT를 찾는 것도 그냥 얼추 PLT를 찾는 게 아닙니다. PLT를 찾으시려면 델토이드 튜버클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델토이드 튜버클은 아주 잘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 상완의 근육을 찾을 때 델토이드 튜버클이 기준 랜드마크가 됩니다. 우리 왜 어디 저기 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디 한의원 찾아. 근데 거기 길 처음 갈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저기 뭐냐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직진한 다음에 500m 와가지고 좌회전. 그 옆에 보시면은 CU 보여요? 그래서 CU에서 그 저 위에 보시면 3층 거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 가는 한의원 다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처음 가는 한의원을 그냥 내가 무슨 한의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마다 어떤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할머니들은 여기가 쭈글텅해가지고 근육이 없고 뚱뚱한 사람들은 또 여기가 더 빵빵하게 뚱뚱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그 근육을 정확하게 찾는 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랜드마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모든 근육들은 다 해당 랜드마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랜드마크들을 가지고 이제 찾으면 이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이게 저기 뭐냐 그 표면 해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그 급성 통증 이야기할 때 합리적 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죠. 합리적 의심이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만나는 대다수의 이런 근골격계 통증들이 통사로 해석이 가능할까, 과연? 그리고 일단 그게 일단 1번이겠죠. 우리가 뭐죠? 초음파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실전에서 써먹힐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통증들이 사실 이게 통사로 해석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 배우는 게 뭐 어렵진 않을까? 혹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확하게 그 AB 뭐 이런 고민들이 합리적 의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통사로 해석 가능 그 한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통사를 쓰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통증, 거의 대다수 우리가 로컬에서 만나는 통증들은 대부분 통사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아까처럼 프레임에 갇혀서 뭐 연골이 닳아서 인대가 끊어져서 이렇게만 바라보니까 그 통사가 그게 뭐 매칭이 되는지를 의심스러워 하시는 것뿐이지, 통사적인 정말 싹 기름기 빼고 통사적으로 TTP와 NEP로만 보면 대부분의 통증들이 사실은 TTP와 NEP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기는 사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그게 어, 약간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뭐냐면 바둑이랑 똑같아요. 바둑은 단순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다.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사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해서 이게 일정 정도 뭔가 한번 놀라게 되는 데까지는 짧아요, 시간이. 그래서 통원통에 보면은 처음에 허리 통증이 제일 쉬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허리 쪽은 사실은 어느 정도만 근육들이 크기 때문에 아삼아삼 대충대충 나도 사실은 허리에서 꽤 놀랄 때가 많을 겁니다. 통사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래서 쉽구나.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꽤 많아져요. 그래서 한번 중간에 좌절 벽죠. 아, 쉽지 않구나. 그래서 통원통에 보면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허리가 가장 쉬웠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허리가 어렵다. 그게 사실은 이런 의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있죠. 그게 바로 통사 저기요. 통사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양방통사 홈페이지고요. 성 원장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성정원 원장님이라고. 성정원 원장님이 지금 이제 통사 홈페이지 만든 지가 이게 2017년인가에 만드셨으니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아, 통사 홈페이지에 한번 놀러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여기에 통사 커리큘럼 내에 있는 영상 강의들을 8개인가 무료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통사의 뭐죠? 음, 임상 증례들이죠. 임상 증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강의들은 렉처 1과 렉처 2로 이루어져 있고요. 렉처 1에는 약 600편인가? 300편인가? 증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렉처 2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아카데미를 듣는 사람한테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가 뭐냐면 성통화, 성정원 통사 뭐 연구소, 성통화. 그래서 성 원장님의 통사 연구소 오프라인 실습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 렉처 2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현재 렉처 1은 아마 한의사가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렉처 1은. 그리고 렉처 1은 아까 얘기했듯이 증례 영상들로 이루어져 있고 비용은 550만 원입니다, 현재. 그리고 렉처 2의 성통화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입니다. 실습 과정이. 3주에 한 번씩 열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렉처 1은 아마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의사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렉처 2는 안 돼요. 오프라인 실습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한 100명 정도 지금 거기에 배출이 돼 있고요. 거기서 사실 성 원장님이 제일 성 원장님은 상관없어요. 한의사들은 뭐 어디 제가 그때 누가 한번 통된 글 올려가지고 십자포화를 당하는 거 제가 한번 봤거든요. 한가를 왜 뭐 어쩌느니 저쩌느니 뭐 십자포화를 한번 당을 봤는데, 사실 성 원장님은 한의사 의사 안 가립니다. 실제로 상당히 오픈마인드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의사들이 이걸 듣는 거를 한의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렉처원이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렉처원이 2017년인가? 10월인가? 뭐 하여간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렉처원이 열리던 날 그 기념회를 했거든요. 출간 기념회. 제가 그날 첫날 가가지고 첫 바따로 샀습니다. 렉처원을. 그때는 330만 원이었어요. 그 2017년도니까 벌써 한 9년 됐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그 렉처원에 보면 상당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증례들은요. 약간 이런 거예요. 임요한이 스타크래프트에 저는 이제 항상 그 통사를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통증 사냥이라는 책을 쓴 최중립 원장님은요. 이기석 쌈장입니다. 테란이라고 하는 그 유닛을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알린 사람이에요. 근데 임요한이 보면 테란의 황제 임요한은요. 성경원 원장님이에요. 모든 유닛의 쓰임을 제대로 밝혀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유닛의 쓰임을 어떻게 봤냐면 중계에서 봤잖아요. TV 중계에서. 그래서 그 어, 그 프로 플레이어들의 그 플레이를 보면서 우리가 그 스타크래프트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의 그 플레이를 제대로 보고 그 응용 과정들을 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 사고가 확장되거든요. 그걸 그 쓰임을 보면. 근데 사실은 이 렉처 1도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왜냐? 렉처 1이 벌써 지금 그게 2017년도에 나온 영상이지만 찍힌 거는 그 이전에 찍힌 영상이죠. 그래서 그때 개념이 다 완비가 되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머지 부분들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렉처 2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렉처원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었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그 새로운 포인트들을 찾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렉처 2에 있는 것도 있고 렉처 2에 조차에도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갈라파고스다. 갈라파고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그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통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TTP와 NEP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거기서 근육들을 처음에는 이제 통원통이라고 하는 체계에 기초가 있는데 그 통원통에 있는 그 치료 포인트들을 보시면 지금 아마 좀 통사를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에게 이러실 거예요. 에게 겨우 이걸로 어떻게 치료를 했지? 할 정도로 치료 포인트가 빈약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렉처 1이고요. 렉처 1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된 게 렉처 2의 파이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현재 양방에서는 통사가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방에서는 그 교육 방식이 뭐 각자 도생이죠. 뭐 이경민 원장님이 강의를 하시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이 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딱 그 서피스 아나토미부터 시작하는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아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 이제 말 그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초 개념 그리고 기초 파트 그리고 조금 더 응용 파트 조금 더 응용 파트 이런 뭔가 그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의계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애매한 거예요, 저도. 이 제가 뭐 만든 개념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진단 파트에서는 제가 만든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요통이나 목 통증을 진단할 때는 TSI 사인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 원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그 양방 통사에서도 그 부분들을 좀 검증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독자적으로 만든 파트지만 나머지 파트들 그리고 이제 그 개념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 원장님한테 영감 받은 거예요. 다. 웬만한 게 아니고 거의 뭐 거의 다 그 영감을 받았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한의사들이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게 사실 통문문입니다. 아직 미완성 서피스 아나토미밖에 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병 파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벤치마킹 한 게 사실 이거예요. 이 통사입니다. 통사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그 증례들을 다 동일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 증례들이 보시고 싶으면 렉처 1은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잘 모르겠습니다. 550만 원 주고 사시면 됩니다. 상당한 영감을 얻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완성판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발전된 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이제 약간 옛날 판이 이미 그만큼 통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서피스 아나토미를 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 파트를 파트별로 네 파트로 나눠서 열 생각이고요. 그건 이제 질병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영상들처럼 대표 증례 영상들을 넣을 생각이에요. 왜 증례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제가 성 원장님을 늘 존경하고 영감을 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인생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줬어요. 제 인생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줬어요. 뭐냐면 우리 왜 뭐 어떤 치료법 배울 때 이거 돼, 안 돼? 돼, 안 돼? 고민되죠. 왜냐? 한의학 교과서 보면 다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해보면 하나도 안 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말 그대로 제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침 치료하면서 뭐 공부하고 하면서 말 그대로 제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했어요, 시간을. 근데 성 원장님의 그 예시들을 보면 인생 낭비가 없습니다. 왜냐? 그 증례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아, 되는구나. 여기까진 되는구나. 이 부분을 명쾌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증례를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질병 파트를 그냥 이제 그 개념 설명이 아니고 증례들을 모으느라고 사실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내에서 계속 이제 증례들을 모으고 있고 기존에 제가 증례들을 좀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조금 그 치료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찍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제가 이 강의를 개설하려고 그걸 모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 이제 질병 파트와 오프라인 파트를 순차적으로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의계 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체계적으로 좀 통사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이제 최근에도 지지난주, 아, 지지난주인가요? 어, 양철중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여기 사진은 성 원장님이고요. 성 원장님하고 양철중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저기죠. 저기 파트. 그, 성통화의 그러니까 오른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성 원장님이 가장 총애하는 분이신데, 같이 이제, 뭐, 술을 마셨어요. 사실 성 원장님, 제가 이제,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강의, 한의사들을 좀, 교육을 좀 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뭐, 허락받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할 수 있겠죠. 제가 뭐, 그 부분을, 꼭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한의사 중에 혹시 저거 아세요? 통사라고 하는 통사 한의원인가를 만들어가지고 통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 트- 상표 특허를 등록을 해버린 분이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시진 않겠죠? 그 상표 특허를 등록을 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그 개념은 차용해 올 수 있죠. 물론 뭐 그 개념을 차용해 와서 정말 우리의 언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새로운 개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준 거에 대해서 리스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남의 생각을 남의 지식을 남의 생각을 그냥 훔쳐오듯이 가져와가지고 상표 특허를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좀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그 통사 하시는 분들이 더 파르르 하는 거예요. 한의사 씨 이거 절대 니들 통사 배우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그 내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성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구축하고 제가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원장님이 그래. 그럼 차라리 네가 해라. 차라리 네가 해라. 엉뚱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통사를 왜곡하는 거 말고 대신 좀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한의계 내에서는 대신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냥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이입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면 대신 너 그 개념 렉처 2에 있는 개념 다 갖다 가르쳐. 상관없어. 대신 너 무슨 문제 생기면 난 모른다. 그냥 내가 법적으로 소송만 안 걸 거야. 그냥 그렇게 하자. 이 정도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렉처 2를 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통사라고 하는 게 저희 건 아니에요. 저희 건 아니고 사실 그 양방에서 통사 하시는 분들은 한의사가 통사 배우는 거 싫어해요. 밥그릇 뺏는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내에서 그런 조금씩 각자만의 방식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제 오리지널 통사는 어떻게 보면 그 그냥 그 드라이 니들링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해부 촉지를 하고 그 부분에 파샤를 뚫고 정확하게 볼륨 이펙트를 주는 것 이게 진짜 오리지널 통사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의계 내에서 정말 제대로 된 오리지널 통사가 뿌리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강의 들으라고 하는 얘기 맞는데 뭐 그걸 넘어서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한의계가 사실은 아까 이제 그 퍼센테이지 얘기를 했는데 3%가 4%밖에 안 돼요. 전체 우리가 그 시장이. 근데 우리가 3% 4%밖에 안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요. 겨우 우리가 그 우리 전국 대한민국 의료 시장에 보험 청구에 3, 4%밖에 못 먹어?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요. 어떻게 보면 3, 4%밖에 못 먹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7% 먹을 수 있는 그 시장이 우리 건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우리 한의사들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실력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병에 대해서 질환 중심의 어떤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아마 그 환자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주변에서 통사치료 많이 하고 오시죠. 정형외과 같은 데서도 요즘 통사치료 많이 하고요. 뭐 내과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통사치료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통사맨들이에요. 그 통그라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베이직부터 제대로 수련을 받아서 정말 통사에 대한 오리지널 개념을 장착을 하고 응용 포인트들을 다 구현할 줄 아는. 그래서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지방에 그 의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한의원에 의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통그라 여기 보면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통그라 선생님들한테 제가 의뢰를 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사실 우리 한의계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통사가 좀 자리를 잡고 뭔가 우리도 이너서클이 좀 생겨서 같이 으쌰으쌰 통사에 대해서 한번 그 공부하고 하는 이너서클이 좀 생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통사라고 하는 게 그 발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부학에 그 얼마나 디테일하게 해부학을 보느냐에 때문에 이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날개뼈 안쪽에 통증 있잖아요. 그거를 중사학권만 줄창 썼어요. 그 통증 사냥 시절에는 중사학권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통사 개념이. 근데 통원통 시절만 해도 이제 중사학근이 왔단 좀 제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 장르근, 일리오코스탈이 훨씬 많아요. 그건 왜냐면 이전에는 장르근에 대한 그 고찰이 적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르근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그 다혈근이라든지 췌장근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예전에는 중사각으로만 등판 치료가 애지간히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애지간히 돼요. 애지간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반응해서 줄어들었는데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남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건 뭐냐? 통사가 거까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포인트가 중사근 말고 다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포인트들을 다 치료를 해주면 깔끔하게 이제 NRS가 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해부학의 어떤 고찰과 함께 그 포인트들이 발전을 해왔고 그 부분이 사실은 성 원장님이 혼자 다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그 해부학에 정통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 증례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늘어나면서 점점점 더 포인트들이 발전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내부에서도 이런 한번 이너서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서로 좀 으쌰으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간 뭐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거 벌써 한 2년 됐죠. 메디스트림에서만 한 1년인가 2년 됐는데 좀 제대로 그 체계적으로 전체를 다 만들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뭐 여차저차하고 성 원장님한테도 뭐, 뭐 허락을 받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통사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우리만의 차용의 언어로 표현해야 될지.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차용도 한계가 있지.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사는 통사입니다. 그냥 그 오리지널 통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원장님 이제 성원장님은 그 파이널 내고 그 렉처 2 파이널 내고 이제 더 이상 그 연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세요. 포인트를 뭔가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이제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일반인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성원장님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뭐 그 허리 하면 디스크, 어깨 하면은 뭐 인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근육의 단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소수 민족의 언어인 거예요. 아직은 양방 내에서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수가 되면 그 효과를 보면 다수가 되겠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성통화 졸업생들이. 심지어 거기는 지금 1년 정도 그 예약이 걸려 있습니다. 내년 돼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통사를 접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친구한테. 늘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거 통사가 전체 다 이거를 양방에서 이게 완전히 활성화되면
우리 한의계가 이 통증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무서운 게? 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뭐,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긍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긍정 편향을, 좀 거르고 친다고 해도, 증례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이나 이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 한의계에 어떻게 보면은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 될 수도가 아니고,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몇 가지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주사기는 23게이지 사용합니다. 그 신제 번들로 붙어 있는 거 23게이지입니다. 없으시면은 네. 네, 그쵸.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거 역시도 이제 그 패러다임인 거예요. 충돌 증후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근육의 단축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대부분 SSP 단축이에요. 그 극상근 자체가 단축이 돼서 얘가 롤링을 못 시키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동작 시켜보면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그레이터 튜버클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극상근 치료, 극상근하고 어 뭐죠? 그 승모를 같이 치료하게 되죠. 물론 뭐 이건 이제 그 충돌 증후군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이야기하면 뭐 충돌 증후군은 극상근 이렇게 표현이 되진 않습니다. 그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어 그레이터 튜버클만 아픈 사람도 있고 레서 튜버클이 같이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촉진을 해가지고 해당 부위를 진단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정거근에도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선 이제 원장님이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은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통사적으로 그 해당 근육이 단축이 어딘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거근 자체가 만약에 이게 단축이 되고 문제가 돼서 이 통증이 생기는 거면 정거통이 생깁니다. 정거통이 생기면 그 중사근 하단으로 같이 치료를 해줄 수 있겠죠. 정거근에 단축이 있다면 같이 증상이 있겠죠. 네. 그럼 같이 치료해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